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별, 부처별 업무 보고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께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의미이자 감시 대상이 되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말이 정말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설화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기강 잡기, 또 환단고기, 제주 4.3, 탈모약 등 정말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일단 가장 최신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林식품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한 국장이 답변을 잘했다며 이른바 콩GPT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알고 보니 대통령 질문은 국산콘 소비량이었고 답변은 국산콘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 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 업무 보고라는 게 장학 퀴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무슨 라이브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로 각 부처별로 올해 연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이렇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 중에 우리 부처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넣은 것 중에 우리 부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 큰 줄기잖아. 큰 줄기에 관해서 좀 요거는 조금 더 요런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저떨까요? 하는 거지. 콩 생산량이 얼마예요? 그 GMO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업무 보고 가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그 당일날 보고할 그 자료를 다 받고요. 각 주무비서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제가 할 때는 작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좀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거기 플러스 댓글도 본다 하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스텝들 비서진을 거치지 않는 날 것에 그런 것도 있죠.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네? 인사권자는요 대등하지가 않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졌잖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요거 알고 있어? 이건 모르지. 나 요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거기서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대답할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최고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 근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3번, 4번, 5번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대답 하면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이건 자기의 그 힘을 주체를 뭐하고 힘 자랑하고 싶고 그 우월적 지위에서 골려 먹는 거를 즐기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상이 지금 엿보인다고요. 사디스트. 그러면서 그 표정이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 잔혹하다. 잔혹하다. 이거 와하나? 자기 골려 먹고 자기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 그거 즐기는 건데 그리고 장학 퀴즈 해가지고 뭐 하면 꿀밤 주고 모르면 얘기하지 말래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틀린 말 한다고 해서 아유 잠깐만요 그거 틀렸습니다 얘기 뭐해. 그걸 전제로 또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럼 국정이 희한한 쪽으로 가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듯이 또 원전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환빠가 어떻고 환단고기가 어떻고. 그렇죠. 환단고기는 사료가 아니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네. 예? 큰일 날 일이에요. 그 탈모 그거 요즘 뭐 굉장히 그 목숨과 관련된 일일 정도로 중요한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건강보험이란 게 왜 있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어쨌든 표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막 보험료 조금 내고 막 치료받고 막 그런다고 막 문제됐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임플란트를 다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선거 공약에다 그런 걸 막 계속 얹는 거야. 그러고서 업무 보고할 때 이건 내 공약한 거니까 얹으라. 예? 그 건보 재정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내에 뭐 고갈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 뼈 빠지게 건강보험료 내고 한 10년 내에 고갈되면 자기들은 보장도 못 받아요. 네. 또 오늘 지금 속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정위 그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남성은 탈모제, 여성은 생리대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태무에서 사면 되겠네. 우리나라 게 비싸면 네. 태무에서 직구 하면 되겠네. 언뜻 생각나는 건 그건데. 네. 나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격 비교해가지고 요새 테무, 알리 이런 데서 막 사잖아요. 예. 뭐 생리대만 비싼 줄 아냐? 네가 돈 풀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환율도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뭐 소비 쿠폰, 네네. 뭐 지원금 그것 때문에 지금 원화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거의 뭐 있는 사람은 달러 많이 사놔가지고 달러 많이 올랐네 기분 좋다 할 끼고 달러 살 여유 없는 사람들은 모든 물가 다 올라가니까 죽을 지경이고 근데 아유 지금 탈모하고 생리대 해결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먹고 살만합니까? 행복합니까? 민생 전체를 봐야죠. 지금 이 와중에도 뭐 소비 쿠폰, 뭐 지역 상품권 그 어디다가 더 풀고 지금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통화 정발의 원인이에요. 네. 사실 이번 업무 보고 생중계로 논란이 촉발된 장면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길다, 딴 데 갔냐라는 식의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를 두고 추미애가 이제 보수의 어머니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학재 사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유력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분이 굉장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점잖으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말이 길다, 뭐 어디가 뭐 놀다 왔냐 이러다니까 이건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반박하니까 어디 대가리 저 머리 쳐들고 대드냐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좀 커졌죠. 근데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는 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네.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서 이거 인천공항공사 일인데 왜 허위 보고하냐라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 보조하시는 분들 잘 좀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라고 끝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이 전부 위탁이 있고 보조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위탁은 예를 들어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처럼 공공이 해야 될 거를 통으로 민간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못 맡겨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했다는 MOU는 뭐냐? 이건 보조위탁입니다. 뭐냐? 관리 책임, 모든 책임은 관세청한테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는 그 MOU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의 보조만 하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게 보조위탁이라고 그래요. 행정보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행정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요. 거기에 제11조에 나와요. 저희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행정위임 위탁 규정에 따라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모르는데 아는 척한 거예요. 네, 생중계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걸 수습하는 데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이런 후폭풍 일부러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한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 사건이라든지 현지 누나 사건 등 정부 여당의 안 좋은 사태가 이 생중계 업무 보고를 좀 덮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 다른 방송 나가지고 이 부분 제가 먼저 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훈제청어 작전이다 그래요. 훈제청어. 훈제청어요? 청어를 훈제하면 빨갛게 되거든. 네. 레드 헤링이란 건데 레드 헤링 전략이란 건데 이게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네. 네, 훈제청어가. 그 도둑놈이 범행을 하고 쫓길 때 훈제청어를 갖고 있다가 그걸 저쪽으로 던지면서 자기는 딴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사냥개가 막 쫓아가다가 쇳바트가 쫓아가다가 훈제청어의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딴 쪽으로 나가고 자기는 그 사이에 도망을 간다는 게 이 훈제청어 작전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통일교, 뭐 장경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하여간에 문제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 훈제청어인 업무보고 이걸로 해가지고 메인 뉴스의 초반부를 완전히 독점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내문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의 실책 같은 게 잘 이어지지가 않고 이슈가 자꾸 죽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 레드 헤링 전략이 있다라고 봅니다.